네, 안녕하세요. 위험물 산업기사 2018년도 4월 거 기출문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저작권은 여기 있습니다. 문제 저작권이. 자, 1번. A는 B이온과 반응하는 C이온과는 반응하지 않고 D는 C이온과 반응한다고 할 때 A, B, C, D의 환원력 세기를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이때 A, B, C는 모두 금속이다. 자,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A는 B이온과 반응하는 C이온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 A가 B이온과 반응한다는 말은 지금 금속이니까 무조건 이제 B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반응한다는 말은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 반응했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이 환원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환원제의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환원제는 뭐예요? 남을 환원시키는 거죠. 상대방을 환원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산화가 돼야 돼, 산화. 그러니까 A는 A 플러스가 됐다는 말은 A가 지가 스스로 산화된 거잖아요. 그죠? 전자 잃었으니까. 그럼 환원력이 누가 센 거예요? A가 B보다 더 환원력이 센 거죠. 자, C이온과는 반응하지 않았단 말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그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C가 더 환원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단 소리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 다음에 D는 C이온과 반응한대요. 그러면 D는 C이온과 반응한다는 말은 D 플러스 플러스 C 이런 꼴로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가 더 이제 환원력이 센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답이 뭐가 돼요? D, C, A, B 되는 거 맞나요? 자, 2번. 1페르데 전기저랑 물을 전기분해하였을 때 생성된 기체 중 산소 기체는 몇 리터인가? 자, H2O를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H2랑 O2가 되는데 개수를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런데 1패러데이잖아요. 물은 1패러데이는 1g 당량을 분해할 수 있는 전기량인데, 물 같은 경우는 그램 당량을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분자량 18이고, 제가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분모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이온의 개수를 하기 때문에 H 플러스가 두 개잖아요. 2로 해줘요. 그래서 9가 되는 겁니다. 9.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게 9g인 거니까 몇 몰이에요? 얘가 분자량이 18이잖아요. 그럼 9g이면 0.5몰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산소 기체가 얼마냐고 했으니까 산소 기체는 몰수의 비가 어떻게 돼요? 1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0.25몰이 될 거란 말이죠. 0.5몰의 절반인 0.25몰. 자, 우리 21 표준 상태잖아요, 이게. 표준 상태에서 1몰이 22.4리터잖아요. 1몰이 22.4리터면은 0.25몰은 4분의 1배한 5.6리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3번. 메탄이 직접 연소를 작용 시 클로로포를 만드는 반응은 시환 반응. 외우시고, 감가성이 가장 큰 거는 염화은. 이게 감가성이 큽니다. 자, 산성산화물에 해당하는 거. 산성산화물이라는 거는, 자, 산성산화물도 있고 염기성 산화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성산화물은 비금속에다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게 산성산화물이고, 염기성 산화물은 금속에다가 산소가 있으면 염기성 산화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산성산화물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죠. 비금속에서 산소. 이거 맞나요? 바륨, 칼슘, 마그네슘 다 금속이잖아요. 그죠? 배수비례 법칙에 적용 가능한 화합물. 배수비례 법칙이 적용 가능하려면 어떤 두 원소를 기준으로 이제 한 원소의 개수만 달라질 때만 성립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얘가 되죠. 둘 다 CO가 있는데 C는 그대로고 5가 하나인 거랑 5가 두 개인 거, 두 개를 갖다 비교하는 걸 보고 얘가 1대2의 정수비를 갖는다. 이게 이제 배수비례 법칙입니다. 알겠나요? 자, 두 원소가 있어요. 두 원소가. 엿당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는 말티아제. 외우시고, 가수분해가 되지 않는 염은 이게 이제 이걸 외우시는 게 좋긴 한데, 그 이유를 물어보신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가수분해는 이제 물이 이제
뭐 관여해서 이게 분해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강산이랑 강염기가 두 개가 결합된 것 같은 경우는 이 가수분해가 되지 못해요. 강산과 강염기가 만나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NaCl 얘는 강염기랑 강산이 만난 거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약염기랑 강산이 만난 거고, 얘는 약산과 강염기, 얘는 약산과 약염기, 이런 거 만난 거기 때문에 뭐 참고로 어쨌든 한 거고, 일단 이거 1번이라는 걸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다음에 반응 중 평형 상태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기체의 몰수를 봐야죠. 각 몰수가 어떻게 되면 돼요? 같으면 되죠. 1, 1, 2죠. 1 더하기 1이 2잖아요. 2랑 2가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고, 지금 얘는 1, 1, 1이면 왼쪽은 2인데 오른쪽은 1이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몰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압력이 작아지면은 감소하면은 몰수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2, 1이니까 2니까 3, 2면은 같지 않고, 2, 1도 마찬가지로 다르죠. 공업적으로 에틸렌은 이제 이 촉매의 산화시켜 주로 생산된 물질. 이것도 그냥 외우셔야겠죠. 참고로 얘는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 11번, 다음과 같은 전자비실 가는 원자 A, B의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다 똑같은데 어떻게 돼? 뭐만 달라요? 이 끝에만 다르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불러요? 바닥 상태에서 들등 상태로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자, 12번. 자, 1노르말 농도의 이제 수산화 나트륨 100ml 수용액으로 10 중량 퍼센트 수용을 만들려고 할 때 이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자, 보죠. 자, 일단 1노르말 농도라는 거는 이게 노르말 농도 단위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리터에 1 EQ가 있다는 소리죠. 이큐발렌트가. 이게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aOH의 그램 당량을 봐봐요. NaOH의 그램 당량을 생각해 보면은, 그램 당량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NaOH는 그램 당량이 1분의 40 되는 거 맞나요? 염기니까 이게 OH가 하나니까 1인 거고, 그 다음에 NaOH는 이제 분자량이 40이죠. 23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단위가 뭐죠? 그램 당량 같은 경우는 단위가 이거죠. 맞나요? 그러면 자,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1EQ에 40g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연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리터에 1EQ가 있고 1EQ에 40g이 있으면 1리터에 얼마 있다는 소리야? 40g 있다고 이제 뭐 삼담론법처럼 뭐 어쨌든 연쇄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1리터에 40g 있다는 거는 100ml에 얼마 있다는 거예요? 100ml는 0.1리터잖아. 그러니까 4g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게 전부 다 용액은 위에다 쓸게요. 용액은 용질 플러스 용매라는 이 식을 써서 지금 여기서 용질 얘가 4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용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매 100ml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의 밀도가 뭐죠? 1g/ml죠. 그러면은 100 곱하기 이제 이걸 1을 해주는 거니까 100g 있는 거죠. 용매가 100이라고요. 아, 참고로 이 부피는 얘는 지금 수용액의 부피가 100ml니까 지금 용매에다 쓰면 안 되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용액의 그램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NaOH라는 게 지금 물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소금물의 부피는 여기서 소금을 뺀 녀석의 부피 즉
그냥 물의 부피랑 일단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자체, 이 소금 알맹이의 부피를 우리가 이걸 일반 그냥 화학에서 생각해서 하진 않거든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소금물의 부피든 거기서 소금을 뺀 물만 있는 부피든 그냥 똑같다고요. 지금 뭔지 알겠죠? 이 소금 조그만 알맹이, 이 고체 알맹이들까지 부피로 산정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100ml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용매, 물에 해당하는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용액의 그램은 어떻게 돼요? 용액의 그램? 104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걸 만들고 싶대요. 10%로. 그러면 여기는 4는 그대로겠죠. 4는 그대로일 텐데 10이 이 4라는 게 10%가 돼야 된대요. 그럼 용액이 얼마 있어야 될까요? 네모분의 4가 10%니까 10분의 1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네모는 뭐예요? 4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4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 뭐가 와야 돼요? 36이 돼야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100에서 36 갈 때 몇이 빠져야 돼요? 물이 64가 빠져야 되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13번. 다음 반응식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뭐 이것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SO2는 어떻게 됐어요? 산소가 빠졌으니까 환원됐죠. 그럼 자기는 뭐로 작용한 거예요? 산화제로 작용한 거죠. 14번. 3주기 원소의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성질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 이것도 빠르게 보면 이제 금속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금속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전자 방출성은 뭘 의미해요? 전자 방출성.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 그게 전자 방출성 아닐까요? 전자를 자꾸 방출시켜서 자기는 플러스인 양이온이 되려는 거. 그게 전자 방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은 여기가 양이온이 되려고 하잖아요. 여기는 음이온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전자 방출성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원자 반지름도 당연히 감소하죠. 같은 주기일 때는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죠. 15번.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또 전형적인 뭐예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변환시켜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퍼센트 농도가 그램일 때 몰 농도는 몰 퍼 리터죠. 그러면은 여기 갈 때는 뭘 해주면 돼요?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는 밀도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뭘 해주면 돼요? 분자량분의 밀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분자량은 뭐예요? 분자량은 여기서 36.5죠. 밀도는요? 밀도는 이 비중이 1.1이잖아요. 그죠? 비중이 1.1이니까 여기서 1.1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의 밀도를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죠. 비중이 1.1이니까 물의 밀도는 몇이죠? 물의 밀도는 이제 1kg per 리터 또는 뭐 1g per 밀리리터 써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이 여기서 단위들이 다 그램 리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g per 리터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1000g per 리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36.5는 참고로 얘도 단위가 그램이 되겠고요. 이거를 곱해주면 돼요. 어디다가? 이거 30%니까 제가 100을 배제시킨 값은 0.3 있죠. 이걸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9.04가 나오게 돼요. 16번.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 휘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뭔가 감마선, 투과력도 감마선이 가장 세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센 느낌이면 다 감마선이라고 조금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성 염료로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이제 H만 남아있으면 산성염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OH가 남아있으면 염기성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얘네를 봐봐요. OH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염기성염이라고요.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 H만 있는 게 산성염이에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체의 확산속도는 SO2의 2배이다.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이건 그레이엄의 기체 확산 속도 법칙인데 뭐냐면
V1분의 V2는 루트 M2분의 M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기체는 이제 2번이라고 하고 SO2를 1번이라고 했을 때 지금 V1분의 V2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2번이 1번의 2배인 거니까 V1분의 V2가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M1이 뭐예요? SO2의 분자량이니까 64죠. 그러면은 2는 루트 M2분의 64가 되는 거니까 M2는 뭐가 돼요? 양변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럼 M2는 뭐가 되는 거죠? 16 되는 거 맞나요? 19번. 물의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가장 타당한 것은 4번.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압력이 높을수록, 외부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예시를 들 때 높은 산에서는 금방 끓는 이유가 그냥 지상보다 압력이 적어지잖아요. 높은 고산지대에서는. 그래서 외부 압력이 적어지면은 끓는 점이 낮아져서 금방 끓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외부 압력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뭔가 밀폐된 거, 더 압력이 크게 해주면 된다고요. 20번. 배기열과 이온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뭐 기출문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NH4가 전열적인 ANH3와 H 플러스를 결합시킨 배위결합이고, 그리고 이 NH4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더해준 게 이온결합이죠. 그래서 NH4Cl이 바로 배위결합과 이온결합을 둘 다 갖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알겠나요? 네, 이렇게 또 빠르게 한번 또 풀어봤고, 또 질문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이렇게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